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메일함으로 한 통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정말 제가 알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중국 상하이에서 IT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러이펀이라는 29살 여성 개발자분이 직접 겪은 한국 출장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보내주신 이메일이었습니다. 메일은 길고 조심스럽게 시작됐지만 그 안엔 무너진 확신, 깨진 편견, 그리고 조금은 당황스러운 감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그냥 K-POP과 화장품으로 홍보하는 나라 아니야? 그쪽도 결국은 상명하복의 문화 속에서 개발자들이 고생하는 거잖아. 그녀는 원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가기 전까지 그녀는 절대로 한국을 IT 선진국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그녀가 알던 한국이라는 이미지는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무엇이 그녀의 확고하던 시선을 바꾸게 만든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엔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상하이의 개발자 러이펀이 경험한 한국의 코드, 그리고 그 너머의 이야기.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29살 러이펀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최근 한국 서울에 다녀온 이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생각의 전환을 겪은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과거의 저처럼 한국이라는 나라를 특정한 이미지로만 알고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상하이의 중견 IT 기업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렜습니다. 개발자로서의 경력을 쌓아가고 서비스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런칭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자부심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몸담은 이 산업에 대해 점점 회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업무 강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강요되는 야근, 상사의 감정에 따라 뒤바뀌는 스케줄, 왜 이렇게 바꿔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 없이 내려지는 결정들, 그리고 개발자가 마치 소모품처럼 취급되는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고 지쳐갔습니다. 개발자들끼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문화는커녕 회의 시간에는 대다수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고 새로운 제안을 하면 그건 나중에 혹은 위에서 허락한 기능이 아냐라는 말로 쉽게 묵살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회사에서 공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개발자들이 각국의 스타트업에 파견되어 현지 팀과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글로벌 해커톤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원래라면 그냥 넘겼을지도 모르지만 그날은 유독 퇴근길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갑갑했던 날이었습니다. 이 환경에서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다.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죠. 그래서 깊은 생각도 없이 지원서를 냈고 며칠 후 서울팀에 최종 선발되었다는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제 주변 반응은 생각보다 싸늘했습니다. 한국? 그쪽은 아직도 개발자들 밤새 굴린대. 수직적인 문화가 너무 심해서 신입 개발자들 말 한마디도 못한다던데. 서울? 겉만 그럴싸하지 속은 10년 전이랑 똑같아. 같은 업계 동료들이 해주는 조언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속한 회사의 시니어 개발자들은 요즘 한국은 기술보다 마케팅이 앞선 나라야. 진짜 기술은 여전히 중국이 세계 최고지.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란 나라는 제게 있어 어릴 적 교과서에 실려있던 전쟁의 상은 분단국가, 미국 군대에 주둔지 정도의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뉴스에서는 종종 K-POP나 드라마의 인기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 진지하게 산업이나 기술 면에서 한국을 바라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의 개발자 관련 커뮤니티를 찾아보았습니다. 일부 커뮤니티 글에서는 야근 지옥 개발자, 홀대,
보상 없는 고생 등의 키워드가 눈에 띄었고 저의 걱정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결국 다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정말 그럴까 하는 궁금증도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제 환경이 이토록 갑갑한 만큼 만약 한국이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에게는 큰 자극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어두운 구름 아래 마음속엔 냉소와 기대가 엉켜 있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진짜 발전이란 게 한국에 있기나 한 건지. 그게 서울로 향하던 저의 마지막 속마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한 순간 저의 심장은 두근거리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 도착한 것이 전혀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K-드라마나 유튜브, SNS를 통해 여러 번 서울의 모습을 접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제 발로 그 땅을 밟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놀라웠습니다. 인천공항은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 소도시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공항 내부의 깔끔한 구조, 유려한 안내 시스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다국어 지원 간판들, 그리고 공항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이 마치 유럽의 허브공항 같은 인상을 주었어요. 무엇보다 공항 내 무인 시스템이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공항만 잘 꾸며 놓은 걸지도 몰라.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보는 곳이니까. 진짜는 시내에 가서 봐야지. 공항에서 제공하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던 중 차창 밖으로 펼쳐진 광경이 제 예상을 또 한 번 뒤엎었습니다. 도심을 향해 갈수록 고층 빌딩이 쭉쭉 솟아 있었고 아파트 단지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깔끔하게 정렬돼 있었으며 도로 상태도 매우 양호했습니다. 도로에는 전기차가 심심찮게 보였고 건물 외벽에는 스마트 시티라는 단어가 걸린 플래카드도 눈에 띄었죠. 그리고 드디어 이번 해커톤 프로그램에서 함께 협업하게 될 스타트업 사무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블루파인이라는 중소 AI 스타트업이었는데요. 저는 첫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IT 사무실을 보아왔습니다. 상하이, 베이징, 심지어 싱가포르 출장 때도 다양한 기업들을 방문한 경험이 있죠.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예쁘고 세련돼서가 아니라 그 공간이 가진 분위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첫째, 사무실은 굉장히 넓고 개방적이었습니다. 중앙에는 커피 머신과 간단한 간식이 마련된 공유 공간이 있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얼굴에 긴장이 없었습니다. 상하이의 사무실에서는 항상 무언의 압박이 흐르곤 했는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서로의 눈을 보며 웃고 모니터 앞에서 함께 코드를 리뷰하고 창가 쪽 소파에 앉아 회의도 자유롭게 진행되더군요. 둘째, 제가 가장 놀란 부분은 이 회사의 CTO가 여성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고 차분한 말투로 저에게 사무실 투어를 시켜주었고 간단한 자기소개를 마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선 직급보다 실력이 중요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마음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탁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껏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조직 문화의 기본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반대였습니다. 말이 아닌 진짜 수평 구조, 의견이 존중받는 문화,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온 저는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처음으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 만에 한국 전체를 평가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체험한 이 스타트업은 내가 믿어왔던 편견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해커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다양한 국적의 개발자들이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한국 개발자들의 피드백 문화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내놓은 API 구조에 대해 한 팀원이 말하더군요. 이 부분 혹시 이런 방식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훨씬 유연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투에는 비판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것을 만들자는 의도가 깔려 있었고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낡은 조직 문화의 나라다.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다. 개발자에 대한 대우가 형편없다. 그런 믿음이 하나둘 깨져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서울의 스타트업 거리로 유명한 성수동을 탐방하게 되었고 거기서 다양한 개발자 커뮤니티, 공유 오피스, 창업 카페들을 보며 또 한 번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한 카페에서는 실제로 개발자들이 모여 기술 세미나를 열고 있었고 심지어 아이를 데리고 온 부부 개발자의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개발자도 사람이고 삶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 말이 그날 카페 벽에 붙어 있던 포스터 속 문구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문장이 마음을 콕 찔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건 무엇이고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현실은 도대체 무엇인가? 서울에 도착한 이후로 저는 매일 새로움에 놀랐습니다. 공간은 자유로웠고 사람들은 존중했고 시스템은 치밀하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나중에 진지하게 이곳에서 일하는 것도 고려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의 IT 문화는 제가 그동안 경험한 세계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좋을 수는 없다는 걸 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체류 중이던 셋째 날 해커톤 참가자 전원이 서울 근교의 중견 IT 기업을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외형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인 기업이었습니다. 빌딩도 컸고 매출 성장률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강제회식 문화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 경험은 상당히 불쾌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담당 매니저는 한국에서는 회식도 업무의 연장입니다라고 말하며 가까운 삼겹살 집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저녁 자리에는 높은 직급의 관리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외국인 참가자들 역시 예외 없이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정중히 말했지만 몇몇 직원은 한 잔 정도는 예의 아니겠어요? 라며 잔을 들이밀었죠. 강요라기보단 압박에 가까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업무 외 시간마저 조직이 통제하려는 분위기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게 그들이 말하던 한국식 기업 문화인가?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쥐어진 잔을 내려놓고 말았고 몇몇 사람들은 잠깐 정적을 흘리더군요. 중국에서도 이런 문화가 있었지만 요즘은 점점 사라지는 중이에요. 여긴 왜 아직도 이렇게 해야 할까요? 돌아오는 길, 저는 꽤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감동했던 수평적 문화, 인간 중심의 배려가 일부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회사만의 문제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혼란은 다음 날 해커톤 메인 프로젝트에서 또다시 증폭되었습니다. 해커톤 팀에서 저는 백엔드 아키텍처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특정 데이터 흐름을 최적화하기 위한 간단한 알고리즘 구조였고 개인적으로는 꽤 유용한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한국인 팀원이 제가 제안한 내용을 아무 설명 없이 다른 구조로 교체해버렸습니다. 그는 그저 더 나은 방향이라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제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의견을 무시한 걸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저는 그날 이후 팀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입을 다물고 모니터만 바라보게 되었고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한 팀원이 다가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러이펀 씨, 요즘 왜 말을 줄이셨어요? 처음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결국 저는 마음속에 쌓인 의문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팀원은 한참을 듣고 난 후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제 행동이 불쾌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러이펀 씨가 낸 구조를 바탕으로 더 확장한 거였어요. 기본 구조는 그대로고 작은 추가였는데 제가 제대로 전달을 못 드렸네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내가 무시당했다는 감정에만 사로잡혀 상대의 진위를 살피지 못한 것이죠.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생긴 아주 사소한 오해였는데 저는 너무 성급하게 단정 지었던 겁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믿고 싶었던 대로만 보고 있었구나.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다시 한번 한국에서 겪은 며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불편함 또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게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낡은 나라만도 아니고 동시에 완벽한 천국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며칠은 참 이상한 시간이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과대평가된 작은 나라쯤으로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 편견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출장 이상의 의미를 제게 남겼습니다. 해커톤이 마무리되고 참가자 전원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공유, 오피스에 모여 최종 발표를 진행하던 날이었습니다. 각 팀의 결과물이 발표되는 와중 저희 팀도 AI 기반 실시간 리뷰 피드백 시스템을 시연했고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쥔 채 한국 개발자 팀원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서로에 대한 오해와 문화 차이로 갈등을 겪었는데 말이죠. 마지막 날 밤, 저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성수동의 카페로 다시 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처음으로 개발자도 인간이며 삶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접했던 공간이었죠. 그날따라 그 카페는 더 조용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열흘 동안 제가 느낀 모든 것을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 기술은 시스템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빠른 기술 발전으로 유명하지만 그 기반에는 사람을 존중하고 협력하려는 문화가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 개발자들은 경쟁보다는 함께 만드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점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실수와 오해는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그걸 푸는 방식이 다릅니다. 제 아이디어가 무시당했다고 느낀 그날 팀원이 직접 와서 사과하고 설명해 주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뢰는 그렇게 작은 대화에서부터 자라난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문화든 완벽하진 않습니다. 한국에도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존재했습니다. 강제 회식, 위계적인 분위기를 가진 기업도 있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사회가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일해보고 싶다. 그건 단지 화려한 기술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삶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함께 성장하자는 분위기가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며칠 뒤 해커톤 프로그램을 마치고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인천공항에서 저는 긴 이메일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수신인은 제 회사 상사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저의 진로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조직 환경에서 저는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일정 기간 한국에 체류하며 스타트업 인턴십 혹은 현장 경험을 더 이어가고자 합니다. 퇴사라는 결정을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메일을 보낸 뒤 저는 마음이 후련하면서도 약간의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단지 직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저의 가치관 자체가 변화한 결과였다는 사실이죠. 공항 면세점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음료 하나를 샀습니다. 보리차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한 회사를 방문했을 때 마셔왔던 그 차가 문득 생각났거든요. 그 차를 건네주며 웃어주던 CTO, 조용히 피드백을 주던 팀원들, 말없이 뒤처리를 하던 엔지니어들, 그들이 보여준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 제 마음에 각인돼 있었습니다. 비행기 이륙 직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생각보다 훨씬 멀리 와 있었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개발자가 되는 길목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서울 탐방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발자로서의 여정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빠른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 뒤에는 사람을 중심에 둔 문화와 철학, 그리고 삶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편견을 깨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번 눈을 뜨고 나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한국은 그 사실을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가르쳐 준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상하이에서 온 한 개발자가 한국에서 겪은 이 변화와 깨달음, 여러분의 시선에서도 공감이 되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며 편견을 가졌던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저희 채널은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전해진 한국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인상 깊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